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상관관계 로드맵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실 거는 리그레이션에 있어서의 로드맵입니다. 자, 리그레이션 모델은요, 여러분들이 임상통계, 즉 의학통계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리그레이션은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그레이션의 한 주 자체는 너무나 깔끔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자, A와 B와 이런 C, 이런 식의 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선형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회귀 시계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분포나 여러 가지 자료 구조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어떤 로드맵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확장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전에 회귀 분석 회귀 모델은 앞서 보셨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correlation analysis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요, 소위 이제 변수의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변수가 x1, x2가 아니고요, x하고 y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독립 변수를 x라고 표현하고요, 종속 변수를 y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회귀 분석인데요. 자, 독립 변수는 인과관계라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독립 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속 변수는 결과가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독립 변수라는 표현보다 설명 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라는 표현보다 결과 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상관 분석에서 말씀드렸을 때 상관 분석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상관 분석은 인과성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두 변수의 방향성 정도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이것이 양의 방향성이냐, 이것이 음의 방향성이냐요. 자, 하지만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물론 회귀 분석을 정말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밀한 메서드가 필요합니다만, 자, 통상적으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처럼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 x하고 y의 관계, 인과관계처럼 해석하는 회귀 분석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구분이 되냐면요, 종류들이 독립 변수가 어떤 타입이냐, 종속 변수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메서드가 구분이 됩니다. 자, 예컨대 독립 변수가 한 개예요. 자, 그리고 종속 변수도 한 개인데 각각의 변수는 연속 변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베타0는 우리가 그 인터셉트, 그러니까 절편이 될 거고요. 우리가 베타1의 x,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회귀 개수인 거죠. 자, 이것이 연속형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앵클라인, 자, 줄여서 우리가 ALP라고 합니다. ALP와 우리가 TB, 이 두 가지가 다 Continuous Variable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LP가 변화하면 TB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지금 보시면 독립 변수도 ALP 하나고요, 종속 변수도 TB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Simple Regression Analysis라고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의학 통계 분야에서 보시면 임상에서는 이렇게 각각 한 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인과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왜냐하면 질병은 원인 결과의 관계보다는 위험 요인과 결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질병은 어떤 단일 요인에 기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흡연, 음주, 연령, 생활 습관, 등등등,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팩터스라고 하지, 이것을 단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네, 원인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싱글 리그레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전부 다 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 즉 셀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이라는 건 셀 수 있는 그냥 정수라는 겁니다. 실수. 자, 이런 것들이고요. 자, 하지만 독립변수의 개수가 n개, 즉 2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2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방정식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자, 베타 제로는 절편이니까 내비두고요. 자, 베타 1, x1, 베타 2, x2, 베타 3, x3가 베타 n에 xn까지, 즉 n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영향을 주는 변수가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다중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stand open duration, 우리가 스탠드를 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하나하나가 이제 변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어떤 연구에서 예제에서 자, age 연령은 x1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스탠드의 다이아메터가 우리가 x2, ALP가 x3, AST가 이런 뭐 간 지수들인데요. x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자, 이 Y, 즉 스탠드 오픈 듀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특별히 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뭘까? 더 고려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멀티플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멀티 코 리니어리티라는 건데요. 자, 변수가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x는 각각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고 돌립니다. 자, 자세한 건 제가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건 뭘까요? 독립성이라는 건 x1하고 x2는 정말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관계가 있는 변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x1이 월급이고요. x2가 연봉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y는 뭐 행복지수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느냐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쓰는데 월급하고 연봉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매달 받으면 월급이고 1년치가 모이면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수들이 두 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사실은 급여라는 부분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죠. 실은. 왜냐하면 x1, x2는 서로가 관계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다중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공정성이 높으면 이 회귀식이 뻥튀기가 되어, 그러니까 잘못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는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즉 월급이든 연봉이든 대표할 수 있는 변수 하나만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심도 있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로드맵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요. 자, 독립변수가 n개고 종속변수가 1개인데 만약에 이러한 변수들이 연속형이 아니라 자, 만약에 범주형 변수라면 자,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분형 변수라면 자,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형 비연속 변수, 즉 이분형 명목 변수는요. 예를 들면 의학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왜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면 정상은 0, 네, 질병, disease는 1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질병이 있냐 없냐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분형 변수로 많이 변경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사실 응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로지스틱 리그레션만의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멀티노미얼 리그레션도 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푸아송 리그레션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이 비연속 명목 변수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련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로드맵에서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앞서 보셨던 에이지, 뭐 성별 등등등등 이러한 어떤 변수들 중에서 자,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어떤 간에 어떤 질환이 있자 없다 이것으로 진단될 위험 요소가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지금 이 Y 변수죠. 이 질병 변수가 있다 없다 즉 0, 1로 이분형이 된다면
우리는 odds ratio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dds ratio는 역시 제가 나중에 그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질병이 뭐 걸릴 확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즉 확률적인 걸로 계산하는 건데요. 자, 자세한 거는 관련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만약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처럼 해석하고 싶을 때, 자, 그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타입,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회귀 분석이냐, 다중회귀 분석이냐, 또는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이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로드맵 잊지 마시고요. 다 전부 다 뭐 SPSS나 뭐 R이나 뭐 대부분의 이런 통계 패키지에서는 범용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알고리즘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